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19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서도 오시고요.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형님들 제 방송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셨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내일 6가지 경기, NBA 6가지 경기 분석 들어갈 거고 저의 분석과 여러분들의 분석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올랜도와 골든스테이트 경기 먼저 살펴볼 텐데 이 매치업은 이제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지금 NBA 트렌드 자체가 다득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기준점이 225.5라는 다소 이제 낮은 기준점이 잡히다 보니까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를 올려주는 지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다만 이번 시즌 홈팀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비에서의 강점이 있는 팀입니다. 이번 시즌 올랜도는 경기당 실점이 114실점, 리그 전체 9위에다가 그 다음에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1.7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7위, 수비가 좋은 팀이고요. 특히나 이 올랜도가 수비에서의 강점이 뭐냐면은 컨테스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외곽에서 3점에 대한 억제 능력은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팀 중에 한 팀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수비가 더욱더 안정감을 보여주면서 실점률이 내려가는 구간이라는 점도 올랜도의 실점에 대한 억제의 기대치를 올려주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올랜도는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이고 원정팀 골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주요 전술이 뭐죠? 뭐 커리라든지 지미 버틀러, 데이먼드 그린까지 조금 많은 공을 돌려주면서 이 스크린이라든지 스크린 타고 뭐 이동해서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스팟업 자원들을 살려주는 이런 공격 패턴들 외곽에서 가져가는 공격이 굉장히 많은 팀이거든요. 근데 사실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이 골스의 외곽에 대한 지표를 어느 정도 억제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제런 석스라든지 데스먼드 베인이라든지 타이어스 존스라든지 앤서니 블랙까지 이 앞선에서의 높은 에너지 레벨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높은 수비 능력까지 컨텐츠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골스의 외곽은 어느 정도 좀 억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골스가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3점에 대한 지표가 떨어진다는 점 역시도 골스의 득점 기대값을 조금 떨궈주겠죠. 자, 그래서 골스의 득점 기대값 자체는 너무 높게 설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반면에 올랜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거슬리는 게 방케로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방케로가 빠져 있는 부분이 조금 거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올랜도는 사실 골 밑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효율이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투를 굉장히 많이 쏘고 있고 뭐 2점에서 뭐 미드레인지 3점 라인 멀어질수록 효율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사실. 근데 골스도 이번 시즌 수비에서의 강점이 뭐냐면은 조금 타이트한 수비, 뭐 위치 선점, 아니면은 뭐 박스아웃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 보니까 사실 골스의 인사이드에서 올랜도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도 높지는 않아 보여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사실 저는 템포 자체도 평균 이하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운 템포에 수비가 주가 되는 약간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 승패는 사실 잘 모르겠고 225.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승패 예측보다는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홈과 원정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은 골스가 좀 유리해 보이겠지만 올랜도가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저는 차라리 좀 저득점 양상을 예상하는 게 좀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해 주시고
자, 다음 경기 브루클린이랑 이제 보스턴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클린, 보스턴. 자, 이 매치업은 제가 타이틀을 어떻게 달아줬냐면은 최근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의 맞대결이다 라고 타이틀을 달아줬거든요. 자, 지금 홈팀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게임에서 이제 1승 4패 1승 4패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전 워싱턴 전에서 4연패를 끊어내고 왔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같은 리그 최하위권 맞대결이었고, 워싱턴의 수비는 사실 리그에서 가장 밸류가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브루클린 입장에서도 공략을 해볼만 했어요, 사실. 근데 지금 브루클린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사실은 지금 1번 포지션이 굉장히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로 대민이 뭐 패싱 능력이라든지 뭐 신체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는 나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온볼 상황에서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포주를 찾게 돼 있거든요. 마포주를 찾게 돼 있는 상황이고, 조금 터프샷도 되게 많고 확률 자체가 떨어지는 공격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죠, 브루클린이라는 팀 자체가. 그리고 지금 이 보스턴과 브루클린의 매치업에 있어서 3번 포지션의 매치업에 있어서 마이클 포터와 브라운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저는 포터도 브라운을 만나서는 어느 정도 또 억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슈팅 자체가 오픈 찬스 자체를 만들기가 조금 난이도가 많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마포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사실 확률 높은 슛을 쏠 수 있는 빈도 자체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원정팀 보스턴 보겠습니다. 보스턴은 이번 시즌 이제 7승 7패, 특히나 최근 5게임에서 이제 3승을 챙겨주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눈에 띄는 지표가 뭐죠? 보스턴에 있어서? 최근에 이 외곽이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보스턴은 경기당 44.36개의 3점을 시도하면서 33.98%의 메이드 확률, 시도 2위, 성공률 22위 팀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3점 성공률이 38.38%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표가. 그래서 뭐 프리차드부터 시작을 해서 뭐 화이트라든지 뭐 사이먼스라든지 이런 앞선 라인들이, 백코트 자원들이 전부 다 터져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아마 이 브루클린의 컨택 능력을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어렵지 않게 보선이 외곽에서 많은 슛 찬스와 많은 득점까지 아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번 시즌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3점 허용률이 몇 퍼센트냐? 정확하게 39.2%, 리그 전체 28위 수준. 저는 이 보선의 상승 곡선과 이 브루클린의 이런 앞선에서의 수비 약점이 합쳐진다고 한다면은 보선이 강점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앞선에서 강점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보선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경기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선 승 가능성, 그 다음에 10.5 마헨, 그 다음에 225.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선 승, 마헨 승, 언더 가능성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애틀란타랑 디트로이트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 디트. 자, 요거는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일 6가지 경기 있죠? 6가지 경기 분석을 하면서 사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가장 어렵습니다, 이 경기가. 애틀란타와 디트로이트 경기 자체가. 왜냐면은 지금 원정팀 디트로이트는 최근에 몇 연승이죠? 연승 구간이 10연승까지 들어왔어요. 두 자릿수 연승 구간까지 들어온 상황이고, 오늘도 사실 인디애나를 만났는데 커닝햄이라든지 탐슨, 뭐 아이비, 세서, 해리스까지
핵심 코들이 많이 빠진 구간에서 경기를 잡고 왔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젠킨스가 이 1번 포지션을 잘 봐줬고요. 그 다음에 둘에는 진짜 압도적인 폴밑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줬다. 다만 이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뭐 아이비라든지 세서 해리스 빠져있고 뭐 탐슨 커닝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백투백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이다 보니까 아마 체력적인 이슈는 있을 거예요. 체력적인 이슈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일 애틀란타가 기본적으로 높은 에너지 레벨을 가져가는 팀이다 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되죠? 디트로이트에 과연 에너지가 애틀란타를 잡아낼 만큼 남아있을지 이건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빈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반면에 홈팀이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원정 4연전을 싹 다 잡아내면서 최근 5연승 디트가 10연승이라고 한다면은 애틀란타는 5연승이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5연승 기간 동안에 평균 득점이 123.2득점에다가 실점이 109.6실점을 가져가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몇이냐 플러스 13.6을 기록하면서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수비에서는 사실 좀 타이트하게 붙어주면서 뭐 컨테스트라든지 수비 커버도 되게 빠르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격과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조합해 보면은 양 팀 다 뭐 슛감 자체는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화력적인 부분으로 아마 해결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누가 더 수비에서 더 많은 움직임, 한 발 더 많이 뛸 수 있을지,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핵심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 애틀란타가 가져가는 홈에서의 이점이라든지 더 많은 에너지가 남아있는 부분들, DT가 원정 백투백에다가 결장자 이슈가 더 많은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애틀 승리 정도 가능성, 애틀 승리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틀란타 승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샌안토니오랑 멤피스 경기 보겠습니다. 샌안 멤피.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양 팀 다 100%의 전력은 아닌 상황에서 경기를 가져가는 상황인데, 세나는 지금 누가 빠지냐면은 웸비, 그 다음에 이제 캐슬, 그 다음에 이제 하퍼까지 빠지는 상황이고요. 멤피스는 지금 뭐 자모란트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제롬, 클락, 피펜, 스몰까지 양 팀 다 굵직굵직한 이런 빠지는 자원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지금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뭐냐면은 이 1번 자원이 싹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피펜 빠지고 스몰 빠지고 모란트 빠지고 제롬까지 빠지다 보니까 스펜서가 1번을 보는 상황인데 과연 이 멤피스가 실책 없이 잘 핸들링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 괜찮은 효율을 과연 잭슨과 이디까지 볼을 투입할 수 있을지 약간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멤피스는 기본적으로 이 공격이 잘 안 풀리고 있어요. 경기당 득점이 111.86득점 가져가는 팀이고 뭐 평균 25위 수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08.2, 리그 전체 27위 수준. 슈터들의 야투가 터지지 않고 있고요. 포지션이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빈도도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다가 1번도 싹 다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득점 기대값 자체를 높게 잡아주기가 좀 애매해요. 애매한 상황이고, 반면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세난 볼게요.
세나는 지금 웬비가 빠지다 보니까 팀의 이제 전력 자체가 많이 약화가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 코넥트가 어느 정도 웬비의 빈자리를 메꿔줄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세나니 누가 좋냐면은 디언 박스가 괜찮거든요. 박스가 이제 부상 복귀 이후에 점점 이제 경기력이 올라가는 상승 곡선이 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멤피스와의 매치업을 가져가면서 뭐 드라이브 들어간다든지 2대2 게임을 가져갔을 때 골밑으로 들어갔을 때 ED가 사실 이 세로 수비는 괜찮지만 가로 수비에는 아마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박스가 좀 편안하게 득점을 가져갈 수 있는 자유투를 얻어낼 수 있는 빈도수가 아마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멤피스는 약간 스위치 수비에서 약점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결국에 세난이 웬비가 빠진다는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그 빈자리에 확실한 에이스 디런 박스가 좀 채워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멤피스는 결국에 가드 자원들이 전부 다 빠지는 상황에서 세난 원정 가서 승리를 가져가기는 조금 많이 힘들 것이다 라는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세난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5.5 마인이라든지 아니면은 233.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멤피스의 득점 기대값 자체가 높일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이커스랑 유타 볼게요. 레이커스, 유타. 자, 이 매치업은 제가 이제 경기를 분석하면서 좀 순수하게 좀 체급의 차이가 느껴진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체급 차이가 좀 느껴진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홈팀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뭐 돈치치라든지 리브스라든지 이 백코트에 대한 밸류가 정말 좋아요. 특히나 이 화력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정말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하치무라라든지 에이팀과 가져가는 2대2 게임에서도 효율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르브론 제임스까지 이제 복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GTD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뭐 당분간 시간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당장 이제 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레이커스의 방향 자체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상승하는 구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이슈가 되겠죠. 자, 반면에 원정팀 유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어떤 기복이 심하다?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이 정말 심합니다. 정말 심해요. 홈과 원정에서 평균 득점이 몇 점이죠? 홈에서 가져가는 평균 득점은 134득점을 가져가는 팀인데 원정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가져가는 평균 득점은 101.3득점을 가져가거든요. 이 갭 차이가 몇 점이죠? 32.7득점 차이. 퍼센트로 계산해봤을 때 24.4%가 빠지는 수치. 사실 레이커스가 뭐 컨택 능력이 좋은 팀은 아니지만서도 이 유타가 그냥 순수하게 야투가 안 터지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다만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도 뭐 박스아웃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치 선점이라든지 세컨 찬스에 대한 억제는 괜찮은 팀이다 보니까 아마 유타가 야투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아마 레이커스를 상대로 많은 득점을 가져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약간 일방적인 이런 화력 차이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종합해 보면은 레이커스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12.5 마인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포틀랜드랑 피닉스 경기 볼게요. 포트 피닉스. 자, 홈팀 피닉스가 원정 5연전을 모두 끝내고 홈으로 돌아오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매치업인데, 사실 포틀랜드가 최근 원정에서 5게임을 가져가면서 승률이 좋진 않았거든요. 1승 4패. 좀 부진했죠. 뭐 최근에 이제 득점에 대한 지원은 나쁘지는 않지만 이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면서 경기를 많이 내주고 왔습니다. 내일도 포틀랜드는 공격에서의 이런 패턴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아브디아가 이제 중심이 되어주면서 뭐 제라미 그램트라든지 카마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이블이라든지 사이블 빠져있죠? 빠져있고 뭐 이런 윙 자원들이 기반이 되는 뭐 높은 에너지 레벨과 그 다음에 활동량 기반으로 가져가면서 경기를 풀어가겠죠. 경기를 풀어갈 건데 사실 이 피닉스 같은 경우에도 골 밑에서의 수비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포틀랜드가 높은 에너지 레벨과 적극성, 아마 림어택, 뭐 세컨 찬스에 대한 이런 적극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피닉스 상대로 꽤나 많은 득점을, 최근에 터지고 있는 득점을 유지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아니면 더 많은 득점을 가져가든지. 자, 반면에 원정팀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122.6득점에 107.4실점씩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좀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지금 6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2승 4패 승률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정에서는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경기도 많이 나왔었고, 아마 포틀랜드가 주도하는 빠른 템포의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피닉스도 지금 누가 빠져있죠? 뭐 그린이라든지 알렌이 빠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슈터들이 조금 부족한 상황, 클러치 상황에서의 마무리가 조금 안 되는 상황들이 좀 만들어질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틀랜드가 화력적으로 이제 밀어붙였을 때 피닉스가 조금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매치업이 될 것 같고요. 포틀랜드도 홈에서는 경기력이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포틀랜드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포트 플랜이라든지 1.5죠. 아니면은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유튜브 형님들 오늘도 저의 방송 많이들 찾아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유튜브 형님들 나가시기 전에 아직까지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고 하신다면은,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관심,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